자, 이 앞전에 여러분들 우리 얘기로 보는 현대 생활 상식에서 공리하고 지금 현재 단공편을 하고 있는데 조금 마무리 더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걸 마무리하고 나서 원령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원령편 설명해드리고 우선 단공편에서 이 앞전에 했던 거 잠깐만 이것만 보고 넘어가죠. 자, 고식지계 임시 변통을 말한다겠죠. 비슷한 말로는 뭐 미봉책, 우리 속담으로 보면 엄발의 오줌 누기, 동족방뇨 같은 거, 그게 바로 고식지계에 들어가겠죠. 우선 해결도 못해요. 우선 그 앞에 것만 해결하는 거, 그걸 보고 고식지계라겠죠. 그 다음에 태산태 양목계라겠죠. 이거는 뭔 말했어요? 태산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꺾인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의 스승이나 존경하는 인물이 돌아가셨다, 끝났다 할 때 이 말을 쓴다겠죠. 그래서 그런 인물의 죽음을 이루는 말이겠죠. 그래서 태산이 무너지고 좋은 나무, 즉 말해서 대들보가 붕괴됐구나 하는 뜻으로 쓰인다겠죠. 그것도 얘기 단공편에다 놨던 이야기라겠죠. 그 다음에 서화지통, 공자의 수제자였던 복상, 성이 복시고 이름이 상이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명으로는 자하라고 부르죠. 자하가 서화, 중국어로 볼 때 서화니까 어디 갔어요? 위구르 돌골족이 있는데 그쪽이나 되겠죠. 거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울다가 소경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화에 있을 때의 고통이다, 서화에 있을 때의 비통함이다 해서 서화지통이라고. 자아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이제 위나라로 돌아왔고 위문우의 스승이 되죠.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풍년불사도 했었어요. 뭔 말입니까? 조상을 잊지 말고 아무리 좋은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제사의식 같은 것이 교회라든지 절에서 하는 것도 이거 다 제사의식입니다. 그러죠. 근데 이런 제사의식도 민간에서는 제사도 마찬가지죠. 조상이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올해 풍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더라도 호사스럽게 지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사도 풍년 때도 너무 사치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 앞전에 했습니다. 이것도 얘기 왕제편에. 이게 단공 이제 왕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원령이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 했어요. 그다음에 왕제편에 지금 오랑캐 이자를 나온 거 있었어요. 생각나시죠? 오랑캐 이자. 말이 오랑캐지 중국에서 볼 때 동쪽에 있으니까 오랑캐 이를 쓰는데 우리도 오랑캐 이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동이 그래요. 동쪽에. 서쪽의 오랑캐는 자기들이 서융,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적 그래. 근데 그냥 반대로 하는 이야기가 오랑캐지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동쪽의 오랑캐가 안 된다 그 말이죠. 큰 대자에다가 할공자가 합해진 거예요. 벌써 우리는 어째요? 옛날부터 활을 잘 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어째요? 양공이 됐든지 구공이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어째요? 세계 최고예요. 큰 화살로 잘 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큰 활리 또는 동방종족이 평평할 리, 온화할 리, 기뻐할 리, 거대할 리 이런 식으로 외워놔야지 오랑캐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덕화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이요. 내가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직업이 뭐 있어요? 그러면 장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그만 사업하고 있습니다 해도 될 것을 저는 장사치예요. 장사꾼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내려서 말을 해요. 우리말에서 치나 꾼이 들어간 것은 내린말입니다.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뭐 쓰리꾼이라든지 많이 들었죠? 사냥꾼. 포수라고 해도 될 것을 꼭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치 같은 거 넣는 게 뭐 동랑치, 뭐 양아치 이렇게 치자 넣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 격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격화시킬 필요는 없죠. 그런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랑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비치를 했습니다. 뭔 말이었어요? 그렇죠. 들어오는 수입을 계산해 가지고 나가는 것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수입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었죠. 이것도 여기 왕제편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는요. 가운데 말이의 이자가 들어갔고 써이자가 들어갔고요. 양의 이치를 해요.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서 나가는 것을 헤아린다. 나가는 것을
지출을 삼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봉급 200이에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요. 근데 그 중에서 250만 원 정도에 맡겨 쓰고 5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놔둬야 되는 겁니다. 왜? 누가 죽은다고 할 때 그냥 나 언제 죽을라 이거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경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50만 원 정도는 옛날에 어른들은 지혜롭게 놔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입이출.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서 나가는 것도 계산하자. 그런 뜻이었죠. 예. 그 다음에 일성불편도 했습니다. 한 번 성립된 법은 바꾸기 어렵다. 한 번 완성돼 버리면 바꾸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제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자, 어린이를 사랑하자 이런 것들은요. 법제화 시켜도 좋죠. 왜? 전부 다 부러운 그런 우리의 똑같은 느낌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인재 등용할 때, 인재 등용할 때 어째요? 반드시 그 인물의 기회를 논평하고 그 다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 하갖고 채용하고 그 다음에 일을 맡겨본 다음에 벼슬을 시키고 벼슬의 지위가 정한 뒤부터 봉급을 준다고. 그리고 이 양반 잘못했어. 그러면은 제일 조용하니 암암리에 저 사람은 나하고 감정이 있으니까 더 무겁게 오고 또 저 사람은 친하니까 가볍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저자들이라고 하죠. 저자에서 처형할 때도 민주와 더불어서 백성들하고 더불어서 그를 버리면은 저 사람 어찌요? 처벌하면 어쩔까요? 할 때에 100명 있는데 60, 70, 80명이 다 동의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처벌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가벼운 처벌을 해야 됩니다. 말할 때는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 예전에 이거 다 했었습니다. 생각하죠? 예. 그리고 그때도 또 이야기했어요. 예. 천자, 제사의 범위. 예. 천자는 사당에서 7대까지, 제후는 사당에서 5대, 우리나라가 임금이 5대까지 모시는 겁니다. 장관 정도 대부는 사당에다 3대까지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벼슬어는 사무관 이상은 묘에서, 사당에서. 서인은 침에서 제사했어요. 침은 어딜까요? 집 안에서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제사 지낼 때에 막 사대주 할아버지까지 막 하잖아요. 내가 마치 장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허례허식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 정도만 모셔도 훌륭한 겁니다. 정 아쉽다 하면은 묘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묘에 가가지고요. 산소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 음식도 봐보십시오. 예. 제사 음식. 밭이 있으면 어째요? 내가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밭이 없으면요. 새로 나온 음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누가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쳐서 올리는 거예요. 그걸 천신이라고 그래. 너무 적으면 어디 천신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천신하겠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막 상에다가 이 앞전에 산동선 그 제사 음식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서인은 봄에는 어째요? 서인은 봄에는 부추 있죠. 부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 정부지. 소를 천신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보리. 그때 맞게끔 보리를 천신하는 거예요. 그럼 가을에는 기장을 천신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그때에 이제 수확했던 나락을 천신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당에서 7대까지 5대까지 모신다고 있죠. 그거는 억지죠. 사실은 옛날로 보면은. 그래서 어째요?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없죠.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밭이 있으면 천다고 제사하고 밭이 없으면 천신만 하고 서인은 봄에는 부추를 천신하고 여름에는 보리를 천신하고 가을에는 기장을 천신하고 겨울에는 벼를 천신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종류가. 근데 이제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만 아셔도 괜찮다. 예.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부추를 옛날에 천신할 때는요. 거기다가 알을 곁들이고 보리는 물고기를 거기다 곁들이고 기장에는 돼지를 곁들이고 그다음에 벼를 천신할 때는 기러기를 곁들인다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현대 생활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범위하고 제사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 왕제편에서는 딱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아셔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황과 고독이라고 나오네요. 황과 고독. 저거 뭘까요? 예.
글자가 좀 어렵죠. 안 어려워요? 예. 앞에 환자가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호래비 환, 과부 과, 고아 고, 외로울 독. 예.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비유해서 이러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국가에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참 잘 되잖아요. 왜?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전해 와가지고 얘기란 것,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옛날 선조들의 치가 보이는 겁니다. 화는 뭐냐면 호래비를 말해요. 호래비. 과는 과부를 말해요. 과부. 고는 고아여 부모도 없는 고아. 독은 자식도 없는 독거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찌냐? 하도 살기가 힘드니까 국가에서 보살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과 고독이란 것이 논어맹제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별치장이 없어. 예. 저도 벌이가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먹고 살 정도로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호라비가 됐다든지 과부가 돼갖고 혼자 있다든지 고아가 돼갖고 혼자 있다든지 아니면 자식도 없이 노인으로 혼자 있다면 어쩌겠어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노인들 일자리라고 해서 정부에 서고 있고 하는 것도 잘 되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분들은 그 정도도 안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잘 됐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여실히 증명되는 겁니다. 예. 뭔 말이냐 그러면은 예. 다시 한번 예. 환 늙어서 아내 없는 자. 그렇죠. 그게 환이고. 예. 호래비 좋은 게. 그다음에 늙어서 남편 없는 사람. 그게 과고. 그다음에 고는 어려서 아버지가 없는 자. 오케이. 그게 고고. 늙어서 아들이 없는 자, 자녀가 없는 자, 독.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천빈, 천하고 가난에 막히어서 호소할 것도 없어요. 이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이게 저는 요새 제가 공무원들 청년 특강도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복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저분이 오셨어. 동사무소에 내가 복지직인데.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어르신네 그러면은. 거기서 말부터 조심해야 돼. 저분이 힘들다고 해서 예, 뭐 들어왔어? 뭔 일이요? 아저씨? 그것보다는 어르신네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자녀가 있는데 살기가 공공어요. 뭔 혜택은 없을까요? 자녀가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복지직 입장에서는 귀찮은 게 될 거예요. 왜? 일거리도 그 안에도 많았는데. 하지만 이분도 노인당이나 아니면 자기 아는 친구들이나 후배, 선배 이런 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서요. 아니 나 정도면은 안 될까? 그러면은 아니 당신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어도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재산이 많이 있다건들 팔지도 못하고 자식이 재산이 있다는들 당신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될 것이요. 하소연을 해보시오. 이런 말을 듣고 왔단 말입니다. 자녀가 있는데 한 번도 1년에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째요? 힘들만 복지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규약에는 없어. 법에는. 하지만 과장님, 복지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아니면 시장님 아니면 구청장님, 군수님 이런 노인이 정말로 의로 저희 관내에 많습니다. 이런 분한테 뭔 조례라든지 부칙을 만들어갖고 뭐 개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지가 아니지만 왜? 자녀들은 있는데 벌이는 없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어째요? 12평, 11평 아파트, 서민 아파트에 국가에서 준 아파트 앞에가 벤츠가 있고 아우디가 있고 뭐 페라리가 있고 외제 자동차가 있다고 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것을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벌이는 없고 자녀들은 있어갖고 혜택을 못 봐. 그럴 때 공무원들이 나서갖고 이렇게 혜택을 주면 이분들은 그 공무원 자체가 자신한테는요.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공자님이고 대통령이고 그래요. 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지 않을까. 공무원의 지혜죠. 그러면 그 공무원이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복지 공무원의 노력이고 헌신의 결과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황과 고독, 호래비하고 과부하고 고아하고 또 독거 노인 같은 이런 외로운 네 사람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해요. 그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부럽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그 조그만 나라,
6.25 때 그 원조받는 나라에서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원조를 해주는 나라, 또 전 국민이 부지런한 나라, 예, 이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저도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고아가 돼버렸는데 마찬가지. 꼭 효자도 아닌데도요 못 해줬던 것만 생각나. 이렇게 이왕이면 이런 걸 생겨갖고 잘해주시자고.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요 인생 별것 없습니다. 환과 고독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담입니다만은 이분은 꼭 내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올 것이다 했는데 안 오신 분도 있어. 안 오셔도 되는데 오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서우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으로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환과 고독도 뭐냐 그러면 나도 안 늙들 안 해. 늙어. 또 나도 고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독거노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과부가 될 수도 있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교시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